자, 오늘 미션 71일차입니다. 숫자가 하나씩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기분이 남다르네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또 다릅니다. 일의 자리가 바뀌니까 또 다르네요. 오늘 71일차 우리 비타민 나눔은 하윤정 작가님이시네요. 자,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윤정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 보니까 제가 비타민 하는 날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모든 삶을 흐른다에서 책을 뒤다 보니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바다의 물결은 가슴을 채우고 마음을 평온하게 해준다. 편안한 호흡과 같다. 이렇게 이 글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71일차까지 꾸준히 힘겹게 왔는데 우리 송도 바다처럼 가슴을 가득 채우고 마음을 평온하게 한번 긴 호흡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비타민을 정했습니다. 오늘 하루 그동안 힘들게 온 과정에서 한번 큰 심호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긍정화근을 나는 될 사람이다. 멋진 인생의 중심에 있는 나를 믿는다. 나는 될 사람이다. 멋진 인생의 중심에 있는 나를 믿는다. 이렇게 제가 긍정화근을 정했고요. 오늘 모든 삶을 흐른다를 다시 책을 넘기다 보니 항해에서 멀리 떠날 수 있는 용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끔 우리는 인생을 헛사는 것 같다고 느낀다. 중요하지 않는 일에 마음을 졸이고 압박을 받기도 한다. 그럴 때 결심한다. 그래, 떠나자. 근데 언제 떠나지? 내일? 이번 여름? 어쩌면 내년이 될지 모르겠다. 매번 준비하는데 결국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이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당신에게 바다는 자유를 미루지 말라고 한다. 진짜 삶을 살려면 중요하지 않는 것, 머릿속에서 종일 떠도는 쓸데없는 잡념과 걱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시간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 그러니 낭비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존재는 소중히 여기자. 우리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자. 강렬한 설렘을 주는 것에, 진실된 것에 주목하자. 다른 사람에게 휩쓸려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말자. 저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타인에게 나를 증명하고 설명할 필요는 없다. 바다는 우리에게 좁은 정원을 가꿀 바에는 차라리 거대한 무인도를 만들으라고 초대장을 보낸다. 넓은 바다의 바람이 우리를 부른다. 이제 답답하게 얽매여 있는 우리의 삶에 자유를 안겨줄 때다. 이 부분이 많이 와닿았습니다. 선생님들도 혹시나 저처럼 이렇게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거나 잡념이 있을 때는 한번 이거를 한번 되짚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후, 좋습니다. 멋있는 말 많습니다. 바다는 자유를 미루지 말라고 한다. 그죠? 지금 당장 느끼라. 지금 당장. 그죠? 좁은 정원을 갖지 말고 거대한 무인도를 가져라. 바다의 물결은 가슴을 채우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나는 될 사람이다. 멋진 인생의 중심에 있는 나를 믿는다. 우리 하윤정 작가님 오프닝을 너무 멋있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김정희 작가님 하겠습니다. 그래요.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어제 너무 일찍 잤더니 너무 일찍 일어나가지고 제가 오늘 2시 반에 일어났다가 3시 반에 일어났다가 오늘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어쨌든 네, 오늘은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인생의 성공은 멀리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 작가님이 유시민 작가님의 두꺼운 책을 계속 읽고 있는데 이번 주까지만 읽으려고 합니다. 늘 읽어도. 챕터는 제목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계속 읽고 있고요. 여러 챕터를 오늘 아침에 많이 읽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느낌 있는 챕터를 읽어드릴게요. 인생의 성공은 멀리 있지 않다.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그것을 남들만큼 잘하고 그 일을 해서 밥을 먹고 살면 최소한 절반은 성공한 인생이다. 저번에도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밥 먹고 살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밥 먹는 게 되게 중요한가 봐요. 그다음에 돈 때문에 남의 눈을 의식해서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서 또는 사회의 평판 때문에 즐겁지 않은 일을 직업으로 선택한다면 그 인생은 처음부터 절반 실패하고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써놨는데 꼭 즐겁지 않더라도 최소한 괴롭지 않은 일을 직업으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써놨네요. 맞아요. 그렇기는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얼만큼 중년이 되도록 이 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일단은 괴롭지 않은 일을 하고 있음을 분명하고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이 글쓰기 위한 어떤 이 미션은 또 괴롭지 않기 때문에 시작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왕 하면 즐겁다고 생각하면서 즐기면서 하자는 말씀을 남기면서 오늘
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인생의 성공은 멀리 있지 않다. 그래요.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그죠? 우리 지금 반은 이뤄낸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시작했잖아요. 시작하면 일단 반은 이룬 겁니다. 반을 이룬 상태에서 이제 얼마나 즐기면서 가느냐, 괴롭지 않은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끝까지 완주해내느냐, 그런 것 같은데요. 어제 안 그래도 우리 김정희 작가님께서 자유의지라는 그 키워드를 던져주셨잖아요. 하루 종일 자유의지라는 키워드가 제 머릿속으로만 맴돌더라고요. 순간순간 내가 행동할 때마다, 아,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은 자유의지에 의해서 근거한 것인가? 라는 화두를 던지게 되더라고요. 어제 하루 되게 좀 충만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성공이라는 키워드가 오늘 확 와닿네요. 성공의 기준이 각자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경제적, 시간적으로 자유로움에 플러스 알파 자유의지를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그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경제적으로 부를 가지고 있다는 기준도 천차만별이겠죠. 그죠? 뭐 어떤 사람들은 통장에 현금이 10억이 있어야만 그게 진짜 경제적으로 부를 거머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통장에 잔액이 뭐 1,000만 원만 있어도 그는 경제적으로 부자인 사람이다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듯이 저마다 또 기준은 다르잖아요. 이제 어디까지는 나의 기준이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얼마만큼 부여하느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소유 작가님 하겠습니다. 소유 작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목소리가 잠겼어. 네, 아침마다 이래요. 말을 낮에 조금 많이 하는 날이 있습니다. 상담 전화가 길어지면 그럴 때가 있어요. 목 관리 잘 저는, 저는, 나는 둔감하게 살기로 했다에 요 책을 와타나베 주니치 요 작가님이 지으신 건데요. 지금 오늘 읽은 대목 중에는, 누가 뭐래도 나를 사랑하는 게 먼저다라는 이런 챕터의 내용이 뭐냐면, 자신감이 없을 때나 선택이 망설여질 때 생각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물쭈물 망설이면 한 발자국 내디딜 수도 없다. 우리가 결정을 망설일 때 그 중에서 가장 듣기 좋은 말, 가장 즐겁고 의욕이 샘솟게 하는 말을 믿고 한 걸음 앞으로 나가면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요. 또 상대방이 해주는 듣기 좋은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 단순함도 능력이랍니다. 좋은 의미의 둔감력이라고 하고요. 칭찬을 칭찬으로 받아들이면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게 되는데 요 사례로 뭐라고 해놨냐면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를 만드는 어떤 그런 화가가 된 사람이 하는 말이 너 그림 참 잘 그린다. 깜짝 놀랄 정도야. 어릴 때 이런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그 아이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재능을 발휘하도록 한대요. 그리고 대단하다. 전보다 그림 실력이 훨씬 늘었네 하는 칭찬하는 동기와 노력하는 행위가 화가를 만들었고 칭찬을 받으면 더 열심히 한다. 그게 다랍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상대방의 칭찬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 우쭐해하는 재능을 요거도 그 사람을 성장시키는 어떤 그 자신감을 통해 성장을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너무 좋은 말들이 많은데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오늘 책을 조금 많이 읽는 편인데 이 책도 상당히 좋은 책 같아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이 사람이 나카야마 선생님 덕분에 국어가 좋아졌고 선생님의 칭찬 덕분에 소설을 쓰는 작가가 되었대요. 요 내용을 보고 우리도 이게 시작이 되면 참 좋겠다. 이게 공저작가라는 이게 참 쉽지 않은 일 같은데 저한테는 조한 선생님이 용기를 조금 이렇게 북돋워 주셔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생각을 오늘 아침에도 하는 그 아침입니다. 제가 요 책이 읽으면서 조금 둔감한 부분도 상당히 둔감하다는 이게 어떤 면에서는 둔감하다는 이런 말이 나쁜 표현이 될 수도 있고 한데 요 책은 둔감함이 상당히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유리한 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좋은 내용의 둔감함,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둔감력, 요거는 상당히 이렇게
나를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행복함을 결혼 생활에도 약간 둔감함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정리가 조금 안 되는 아침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근데 다 알아들었습니다. 아, 네. 정리가 된다 안 된다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순간의 문구에 집중하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내용들이었습니다. 단순함도 능력이다. 오늘 이 문장이 꼽히네요. 단순함도 능력이다.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생각을 물고 가서 안 풀릴 때 있거든요. 그럴 때 딱 그 상태에서 멈추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쉽게 문제가 풀릴 때가 많더라고요. 이거 맞는 것 같아요. 단순함도 능력이다. 네, 적절하게 우리 삶 속에 가지고 와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지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는 둔감하게 살기로 했다. 와, 제목이 주는 그 파워가 크죠. 우리 나중에 책 제목도 한번 각자 지금 다들 고민하고 계시는 거죠.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우리 책 제목을 뭘로 했으면 좋을까라는 것을 고민하시면서 좀 메모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7월, 8월 한 중순쯤 돼서 책 제목도 한번 다시 협의를 해서 작업하는 과정 진행을 해볼 거니까 그때그때마다 떠오르는 아이디어 꼭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나를 사랑하는 게 먼저입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은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거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엄지연 작가님 하겠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둔감함이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좀, 제가 가끔 굉장히 예민하게 뭔가가 이렇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감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되면 항상 좀 손해를 봐요. 제 스스로가 감정적으로. 그래서 예전에 그 카카오톡에 상태 메시지를 이렇게 적은 적이 있거든요. 나를 둔하게 이런 식으로 막 적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저도 오늘 책에다가 둔감함이라고 또 이렇게 적어놔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둔감함이 아름다운 중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하는 긍정 확언은 제가 지금 컨디션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내 몸을 좀 북돋아주는 내 몸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한다. 내 몸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한다. 내 몸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한다. 이렇게 제 몸에게 힘을 주는 그런 말을 해봤고요. 그리고 오늘은 좀 몸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과 그리고 행동을 조금 적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책을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 또 나오네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창조적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그렇고 글을 쓰는 것도 그렇고 긍정 확언을 하는 것들, 감사일기 쓰는 것들 이 모든 게 내 속에 있는 창조성을 깨워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창조성을 차단하는 게 있대요. 음식, 술, 약물, 섹스, 일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읽어보니까 설탕이나 지방 이런 거 먹으면 너무 행복해지면서 감각이 둔해지고 정신이 몽롱해져서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그럴 때도 있다고 합니다. 배부르면 뭐 하기 싫듯이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리고 술이나 약물 같은 것들도 그렇고 그리고 뭐 섹스도 그렇고 뭐 다 그런데 얘들은 모두 좋은 거라는 거래요. 근데 주목할 점이 얘들이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라서 더 이게 끊어내기가 좀 힘이 든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차단제의 한결같은 목적, 그러니까 일이나 음식, 뭐 이런 것들은 섹스, 이런 것들은 한결같이 그 목적이 두려움을 줄여준대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막 찾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도 사실 어제 조금 신체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와인을 한 모금을 했는데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한 모금을 먹고 좀 아깝지만 다시 이제 버렸던 그런 날이었는데 그래서 이런 차단제를 또 선택하는 거는 일종의 또 창조성의 유턴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힘이 들기 때문에 유턴을 위한 방법으로 이거를 선택을 하는데 그게 적절하게 선택을 잘했다면 아주 좋은 방향으로 갈 텐데 저처럼 어제 유턴이라고 선택을 했던 그 와인은 오히려 몸에 조금 더 해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차단제도 여기서는 차단제라고 하지만 이 차단제를 적절하게 잘 활용하면 좀 더 좋은 시너지 효과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침도 71일 차요.
네. 창조성을 열심히 발휘하는 우리 공저 작가님들 오늘 하루 응원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컨디션 빨리 회복하셔야죠. 내 몸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한다. 기운 내세요. 창조성의 유천 방법으로 차단제를 선택한다. 좋은데요. 차단제. 뭐든지 적절하게 사용했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뭐, 힘든 일이 잘 안 풀릴 때, 속상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이제 술을 마시고 나면 기분 전환이 된다라는 그런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면 컨디션은 똑같고 꿀꿀한 기분은 제자리에 돼 있고 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패턴이 바뀌었어요. 기분 나쁘면, 기분이 좋지 않으면 술 안 해요. 오히려. 기분 좋을 때 술을 한 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즐기면서 막 넘치도록 마시는 건 아니고, 뭐 내 스스로 축하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나를 위해서 뭐 맥주 한 잔 정도, 예, 그 정도는 즐기는 정도로 해서 가끔씩 하긴 합니다. 그래서, 차단제를 적절하게 자기 삶에 활용시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네요. 좋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김선옥 작가님 할게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지금 엄 작가님, 찌찌뽕이에요. 제가 오늘 긍정학원이 엄 작가님하고 똑같아요. 대박. 그 이유가 제가 쓴 오늘 일단 그 긍정학원은 내가 가진 넘치는 에너지로 오늘의 컨디션도 너무나 좋다. 근데 이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긍정학원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상태로 이루어지기를 뭐 바라는 내 암시, 뭐 이런 게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주말에 이렇게 충분히 에너지를 이렇게 쉬면서 충전했다가 이게 목요일쯤 이제 한 주가 이제 끝나갈 때쯤 되면 이게 많이 이제 점점 피곤해지고 제가 그나마 충전했던 에너지를 점점 좀 다 써버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러한 상태가 되기를 이렇게 제가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아침에 긍정학원을 내가 가진 넘치는 에너지로 오늘의 컨디션도 너무나 좋다 이렇게 써봤거든요. 그래서 앞 순서에서 우리 엄 작가님이 그런 이제 긍정학원을 하는 걸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오늘도. 네, 선생님들도 오늘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그런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여기 앞에 계시는 5분의 작가님들과 에너지가 비슷하다니까요. 이게 참 진짜 신기해요. 신기해요. 맞아요. 읽고 있는 책의 패턴도 비슷하고 그때그때마다 나누는 어떤 성찰의 에너지도 비슷해요. 깜짝깜짝 맞아요. 놀랍니다. 이렇게 앞에서 진행하다 보면. 우리는 만나야 될 사람들이었고요. 책을 써야 될 운명이었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가진 넘치는 에너지로 오늘의 컨디션도 너무 좋다. 그래요. 이거 긍정확언을 하는 이런 과정들이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을 칭찬하는 효과, 또 현재의 내 모습이 아닌데 내가 좀 바래는 이런 모습으로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미리 내가 미래의 거를 땡겨와서 나에게 불러주는 효과, 이런 과정들이 결국은 나의 뇌를 착각시키는 거예요. 자꾸 이제 이렇게 된다, 너는 진짜 이거다라는 식으로 뇌를 착각시키는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정말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런 과정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꾸준하게 트레이닝 하다 보면 굉장히 지혜롭게 우리가 우리 삶을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계속 이렇게 해 가시는 겁니다. 너무들 잘하고 계십니다. 오늘 목요일이다, 그죠? 진짜 한 주의 마지막이네요. 이제 좀 또 지칠 때다, 그죠? 한 주의 기운이. 그래도 우리 뒷심을 발휘해서 한 주를 잘 살아내야 됩니다. 자, 실행이 답이다라는 책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우리 지금 이제 글 쓰는 작가님들에게 가장 많이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어떤 심적인 부분이라서 또 적당하게 어울리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보고 오늘 71일차 미션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들에게는 작가의 장벽이라는 게 있다. 글을 쓰기로 작정하고 책상 앞에 앉았지만 머릿속에 장벽이 쳐진 것처럼 도저히 글을 쓸 수 없는 상황을 말한다. 글을 쓸 수 없어서가 아니라 제대로 된 글, 감동을 줄 수 있는 글을 쓸 수 없을 것 같은 작가 자신의 두려움 때문인 경우가 많다. 장벽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소설가 앤 라모트는 글을 쓰고 싶다면 무조건 컴퓨터 자판을 두드려라 라고 조언한다. 말도 안 되는 문장이 적힐 수도 있지만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저 생각나는 대로 옮기다 보면 언젠가 자연스럽게 정말 쓰고 싶은 것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우리는 모두 작가이다. 우리의 삶은 우리만의 이야기고 우리 역시 작가들처럼
작가의 장벽에 막혀 쓰고 싶은 삶을 한 줄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정도까지만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작가의 장벽, 꽉 막혀서 아무것도 써지지 않을 때, 굳이 이론을 대입시키자면 그거를 이제 작가의 장벽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컴퓨터 자판 앞에 일정한 시간을 두고 엉덩이 싸움으로 앉아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것이죠. 어느 순간 이게 팍 터지면서 슬슬슬슬 한순간에 써내려가는 그 희열을 느낄 때가 반드시 옵니다. 자, 그 자신의 힘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 자신에게 무한한 확신의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미션 71일 차였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아침이었습니다. 오늘도 많이 많이 웃으시고 좋은 일들이 겁나게 많이 쏟아지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좋은 날 네. 되세요. 네, 힘냅시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네. 네.